박일준 씨가 50년 전에 그야말로 가요계 혜성처럼 등장을 했는데 그런데 뭐죠? 놀랍게도 원래 꿈이 전혀 가수의 꿈이 아니었다고요? 예, 처음에는 가수가 진짜요? 가수가 된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어. 어릴 때는 마냥 음악이 좋았고 또 73년도에 이제 그룹 사운드를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8군에 들어가서 리드 보컬을 활동을 했었죠. 와. 저 때 보면 그 당시 때 마이클 잭슨 되게 유행했어요. 맞아. 그 머리 그대로 하셔가지고 와 사람들 눈에 너무 많이 띄었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가수 아니에요. 인기도 대단하셨을 것 같은데, 그죠? 그때는 이제 이렇게 생긴 놈이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면 형이 미팔군에서 이제 그룹 사운드를 하시다가 예. 원래 가수가 꿈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싱어가 되신 거예요? 8군에 사는데 돈이 너무 안 되는 거야. 용돈도 뭐 겨우겨우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러더니 8군에서 이제 나온 일반 무대로 나온다고 네네. 그 생활비 부족했는데 거기 일반 무대에서 막 하고 있는데 누가 날 보재. 그래서 가서 보니까 텔레비에서 좀 본 사람이야. 그래서 보니까 김상범 씨. 이 오뚜기 인생. 어떻게 돼? 오뚜기처럼. 그분이 오셔가지고 너 가수 한번 해보자 하는데 그래서 첫 앨범을 낸 게 번안곡 네. 원초에 있는 멜로디 번안곡 오지나였었어요. 아 그거 대박 예, 났었죠. 지금 저 LP 있잖아요. 예. 저기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노래 아가씨. 아가씨. 근데 아가씨가 그냥 우리는 아가씨 이러는데 형님은 좀 딕션이 달랐어요. 예.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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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지나가 그 영화의 사랑과 영혼의 그 OST로 유명하잖아요. 맞아, 맞아. 특히 그게 Oh my love, my darling. 이 노래 들으면 모든 여성들이 여자들이 여기에 빠져들었었거든요. 아니 그게 그 도자기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알겠네요. 네네. 그래요. 그나저나 저희가 그 하마터면 이 명곡을 못 들을 뻔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형님이 가수 그 데뷔하면서 그 우여곡절이 진짜 많았다고요? 그때는 이제 그 편견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심했고 홍보를 하려고 이제 김상범 씨가 이제 그 무거운 그냥 그 LP판을 예. 10장 이상 되면 무겁단 말이에요. 예. 그거 들고 막 찾아갔는데 PD가 그 딱 보더니 내가 이상하게 생겼네 그러더니 얼굴을 바꿔오면 출연시켜주겠다.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지금 같으면 있을 수 그래서 없는 얘기다. 그때 이제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고 이제 가수를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김상범 씨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포기해도 되지만은 너를 홍보하러 다니는 나는 어떻겠느냐. 엄청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이거 자존심을 내가 좀 죽이자. 우리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했고요.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방송에서 좀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실력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10대 가수상도 타고 KBS 가수왕상도 가수도 타고 남자 가수왕상도 타고 그랬거든요. 네. 박일준 씨가 오 진화로 이제 일약 스타덤에 이제 오르셨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와이프인 임경애 씨는 박일준 씨가 가수인 줄을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아니 어디서 사셨어요? 아니 같은 한국인데 왜 몰랐냐면은 텔레비에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수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스카락장 이런 데서 의상실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의상실을 할 때 이제 거기에 옷을 맞추러 이제 박일준 씨가 왔는데 참 가수래요. 참 예쁘장하게 생겼다. 근데 어떻게 하다 친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김상범 씨랑 옷을 맞추러 와가지고 이렇게 옷을 해줬는데 저녁에 끝나고 회식을 하러 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그 풍전 나이트인가? 거기에서 풍전. 풍전 나이트. 풍전 얘기하니까 백두산 형 생각나네. 그 풍전 나이트에서 회식을 하러 가자 그래갖고 갔는데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가수로? 예. 거기서 이제 그 이걸 하면서 이거 나오는 기타 거예요. 치면서? 기타 치면서 이게 뭐냐 이게. 아니 형님 근데 예전엔 이랬어 진짜로. 아 이거 이래 예전엔 그랬어. 나오는데 무대에서 보니까 더 이쁜 거예요. 그렇죠. 조명이 비치니까. 그래.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들었단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이렇게 자꾸 오니까 이렇게 만나니까 저도 호감을 가졌던 거죠. 근데 어땠어요? 박연주 씨의 그 와이프에 대한 첫 인상이? 아니 같은 지인이 가서 음. 야 괜찮은 애가 있으니까 네가 봐라. 꼬셔라 딱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때 뭐 내가 이제 한참 여자들한테 좋았거든요. 아니 형님은 아까 이거 뭐냐 그러더니 형님은 야 이거 오랜만. 형님들 많이 그렇게 표현하셨거든. 야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에.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예. 저건 내 거다. 오. 내 거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푹 집었지. 어. 그때부터 이제 의상실 들락거리는 거야. 괜히 맞추지도 않으면서 들락거리고 맛있는 거 사고 가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자 그러니까 또 서슴없이 또 만나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됐어요. 아니 그나저나 뭐 일준이 형도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이제 풍전 나이트에 방문했을 때 쓱 들어오면 알거든. 알잖아. 이제 오늘 누가 100명, 방문했다. 200명이 있어도 쓱 보이거든요. 그럼요. 무대에서 상당히 신경 썼을 것 같은데. 그런데 좀 더 매력적인 포즈 취하면서 어허. 임경희 오 진아를 씨 조금 더 진아. 끈적끈적. 그걸 어떻게 알았지? 오 경례로 안 바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음악이 이제 우리가 빠른 게 끝나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빠른 거 느린 거 빠른 거 느린 거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 형님 브루스 타임이라고 브루스 있었죠. 타임 뭐 고고 타임 뭐 했는데 고고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노래였어. 근데 딱 문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더라고. 야 언체인으로 바꿔. 그렇지. 언체인으로 바꿔. 그렇지. 작전 들어갔네요. 그렇지. 그렇구나. 야, 그래서 사랑이 네. 또 한 가정에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형님이 도자기 먼저 돌린 거예요. 맞아요. 야. 네. 사실 두 분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호감을 느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제를 시작한 후에는 오히려 경혜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다고요? 그렇죠. 아유. 엄청 반대했어요. 정도가 아니야. 정도가 아니고 진짜 지금 같으면 안 했지. 나도 안 해. 너무 크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그렇게 바로 너무 반대 심하니까 자존심 상하셨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작전을 짰지. 무슨 작전 짰냐? 예. 우리가 임신을 하자. 확실한 작전이에요. 확실한 이게 작전. 진짜 이거는 모두 무슨 영화 제목도 아니고 우리가 임신을 하자. 확실하네. 뭐 더 이상 뭐 답이 없네요. 근데 임경혜 씨도 이제 계획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혼전 임신을 하자. 그 정도로 그럼 확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한번 막 반대를 하니까 반감이 사지는 거예요. 예, 제가. 맞아요. 제가 뭐라고. 저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막그 앉았어요. 편견을 깨고 예. 확실한 진짜 그 편이 돼주셨네. 그러네. 예. Dancing in the hall. Cat cafe on Saturday. Hot chocolate. 처가의 이제 극심한 반대를 이겨내고 결혼에 꼴이난 건데 네. 이렇게 힘들게 결혼했는데 또 당장 이혼을 하고 싶었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예? 아니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랬으면 좀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술에 대한 이걸 하니까 우리 엄마가 그보라고 너 쟤하고 살면은 너 평생 고생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너무너무 후회가스럽고요. 그때 내가 처가살이를 했었어요. 아, 처가살이는데도 그렇게 장모님 늦게 들어오셔요? 처가살이 하면 그러니까 와, 웬만해서 쉽지가 않은데. 장모님한테 내 행동으로 보여서 아 내가 사이를 내 딸을 잘 줬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노력해야죠. 근데 그때는 허구한 날 술을 먹으니까 그리고 또 뭐 다 잘 때 들어가니까 아침에 이게 애들이 아빠의 존재감도 모르고 어머. 그냥 이 사람은 가정일을 이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 애들하고 우리하고 똘똘똘똘 뭉쳐 살고 아빠는 아빠라는 존재감을 못 느끼고 살았죠. 어머, 그래 진짜 그래서 힘드셨겠어요. 임경희 씨가. 힘들었죠. 그래서 이혼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진짜 모진 소리도 많이 했죠. 나 30대, 40대도 안 됐으니까 나도 잘못되면 빨리 또 어디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도 이제 나도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죽으려면 죽고 안 살려면 안 살자고 막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술을 많이 드시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시점이죠. 지금 두 분을 뵀을 때 활력 부부로 살롱하우스에 이제 문을 열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 이혼 이 위기를 극복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항상 살면서 이렇게 애들 클 때까지만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 그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대학만 들어가면은 애들이 지네가 그래도 저기 아르바이트를 예, 하든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졌어요? 예.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어. 엄마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보니까 쓰러졌어? 예, 쓰러졌는데 거기서 이제 피를 다 토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119를 불렀죠. 119를 불러가지고 갔죠. 갔더니 중환자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와 놀랬겠다 진짜.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있는데 해안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데 그렇게 당당하고 그러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 그러고 나니까 제가 모진말 했던 못한 말이 뭐가 있겠어요. 했던 것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걱정하지 마.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질게. 왜 했는지 모르겠어. 그게 사랑이지. 그 소리가 미운정 고운정 애 불쌍해 아빠라 보이는 나왔나 봐요. 어. 저도 모르게. 그 뒤로부터 술을 딱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야죠 당연히. 아이 이렇게 떠오를 정도였으니까 어. 중독이니까. 아, 이거 보내라 보내. 보내.